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메디온테크입니다. 메디온테크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기업들 중에서 의료와 관련된 테크놀로지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찾아보고 그 기술이 현재 어디까지 우리 실제적인 의료 환경에서 쓸 수 있는지를 같이 파악해 나가는 채널입니다. 저는 머리 심는 의사, 지식을 한번 심어보자 노력만 하고 있는 의사, 모발 농사 짓는 한상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식을 성형해서 흡입해서 이식하는 윤기범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힐세리온의 유정원입니다. 저희는 휴대용 초음파 진단기기를 2014년에 세계 최초로 개발을 해서 현재 모든 의사 선생님들의 주머니에 저희 초음파가 들어가는 그날까지 열심히 보급을 하고 있는 조그만한 스타트업입니다. 주문이다. 아니, 원래 초음파 장비가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이게 혼자서 들 수 없는 사이즈잖아요. 근데 140kg 정도 같이 이렇게도 거의 끌고 다니는, 사람이 끌고 다니는 그 장비인데. 맞습니다. 그걸 주머니에 넣으려면 주머니가 상당히 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원래 응급실에 네. 창업하기 전까지 응급실에서 주로 이제 그 근무를 했는데 생각해보면 딱 그 말씀이 맞는 게 140kg 정도 되니까 그때 초음파는 부르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왔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때 그래서 뭐 구급차나 또는 이제 이런 현장에 갔을 때 또 뭐 이렇게 입원 뭐 침대에 갔을 때 초음파가 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하고 힐세리온을 다시 2012년에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럼 벌써 10년 10년 조금 넘었습니다. 예, 대단하십니다. 저는 그때 머리 심고 있었는데. 지금 반대편에 계신 한 기자님 소개도 좀. 맞아 먹었다. 소에 나가고 있었어. 아이고 너무 재밌어서 듣고 있어요. 예, 저는 뭐 지금 미국에 있고요. 예, 지식을 전달하는 기자 한정훈입니다. 예, 예, 오늘 뭐 힐세리온하고 방송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네. 지금 한 기자님 뒤에 계신 그 배경은 어디예요? 제가 저번 주에 텍사스 갔다 왔는데요. 텍사스가 뭐 아시겠지만 이 미국에서 요즘에 최고로 핫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사우스 바이 사우스웨스트라는 행사고요. 예. 그래서 뭐 제가 이번에 갔을 때 뭐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뭐 삼성이랑 테슬라가 뭐 거기에 지금 공장을 또 크게 짓고 있어가지고 아마 그러니까 뭐 디지털 헬스, 메디컬 테크놀로지 기업들도 꽤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여기에 뭐 아시겠지만 텍사스 규립대 워낙 뭐 쪽도 뭐 IT랑 AI 쪽에 특히 지금 아마 헬세리온도 AI 말씀하실 것 같은데 AI 쪽에 지금 뭐 아주 집중해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네. 네. 멀리도 하여튼 반갑습니다. 텍사스보다 배경이 우리는 뭐 네. 텍사스 그릴 그 식당만 생각하는데. 네. 실제 텍사스 맛있습니다. 네. 유 대표님도 미국 쪽하고 연관된 일 많이 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네, 지금 저희가 그러니까 미국이 참 제일 큰 시장이긴 한데 어려운 시장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도 여러 차례 좀 그 진출 도모했었고 최근에 이제 심기일전에서 다시 또 이제 미국 시장을 좀 정령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좀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해서 저희 힐세리온 특히 휴대용 초음파를 좀 널리 미국에 보급을 해보자. 이제 요걸 막 시작한 거의 뭐 작년부터 원년인 것 같아요. 오늘 제품을 가져오셨는데 네. 이게 어떤 건지 한번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생긴 건 일단 바리깡처럼 생겼습니다. 뭐 면도기라고 하죠. 엄청 작네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뭐 기존 이제 그 초음파는 뭐 크고 사람 키만 하고 140kg 정도 되니까 이제 그걸 제가 그 2011년까지 이제 응급실에 있을 때 뭐 어떻게 좀 줄였으면 좋겠다. 이제 그 기계를 이렇게 봤더니 그 안에 주로 그 컴퓨터 뭐 본체 들어있고 그다음에 이게 고전압이에요. 100V, 직류 100V 이상 되게 일반 전자제품에 한 100개 정도 되는 거의 전압을 쓰니까 그런 이제 전원 장치들 들어있고 그래서 그거 무겁구나. 그러니까 그걸 좀 이제 줄여가지고 이렇게 기존에는 이렇게 프로브 있고 이렇게 본체 크게 있었는데 그 이제 본체를 여기다가 다 우겨놓고 그다음에
2011년, 10년이 딱 한국에 그 스마트폰이 이제 막 들어오던 생각해보면 2007년에 아이폰 처음 나오고 KT가 2010년에 이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각했던 게 어차피 초음파는 영상을 보고 PC 해봐야 모니터에다 띄우는 건데 근데 이 스마트폰은 어차피 모니터도 이렇게 좋은 네, 모니터도 있고 터치 패널에 네.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앱 방식으로 그리고 이 안에 GPU라고 해서 그래픽 처리 장치도 있고 그러면 나누자 그러면 스마트폰이 막 들어왔을 때니까 앱을 개발해서 와이파이로 이렇게 무선으로 아예 통신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스마트폰 앱으로 구동되는 초음파라도 세계 최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선을 없애버리고 와이파이로 연결하는 초음파로도 세계 최초로 2014년에 이제 출시를 해서 지금까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쉽습니다. 항상 0에서 1을 네.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게 만드시게 된 계기 아까 응급실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의사 선생님이신 건 맞죠? 네, 뭐 저는 뭐 이제 가천의학 전문 대학원이죠. 원래 근데 공대를 하고 물리학과를 전공을 하고 예전에도 작업을 했었으면 그때는 이제 보안 장비 쪽. 그래서 다른 의미로 미국 시장을 또 많이 갔었죠. 뉴욕도 가고 텍사스도 가고 샌안토니오도 가고 많이 갔는데 그래서 그때는 이제 보안 장비를 아날로그 비디오 테이프에 저장되는 걸 디지털로 저장을 해보자 해가지고 2000년에 회사도 설립하고 이제 잘 하다가 닷컴이 이제 쫙 꺼지면서 제 회사에서 쫓겨나 보는 경험을 갖고 부천을 헤매다가 이제 뭐 세상 뭐 있나 그래서 그때 이제 저는 뇌과학 그러니까 원래 AI를 계속 전공을 하고 있었는데 이 공학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다. 뇌과학을 좀 공부를 해보자. 그래서 뒤늦게 뇌과학을 전공하려면 의학으로 가는 게 좋다. 또 마침 의학전문대학원이 이제 설립이 돼서 제가 1기로 가천의료원 1기로 들어가 졸업을 하고 또 뜻한 바가 있어서 뭐 저는 이제 인턴 레지던트를 안 하고 이 필드에서 이렇게 지내다가 이제 창업을 하게 그럼 원래 그러면 이제 공학자십니다. 이제 물리학을 이제 전공하시고. 네, 물리하고 이제 전자공학을 이제 복수를 해서 그래서 응급실에서 초음파를 뜯어볼 생각을 하셨네. 그 전에 뭐가 들었을까? 난장이가 들었을까? 그 뜯어봤네요. 그리고 이게 참 저처럼 이제 IT라고 하잖아요. 2000년대 초반이 닷컴 기업인이기도 하고 그 세대에서 IT 세대에서 의학으로 들어오면 이게 완전히 신세계인 거예요. 아, 우리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불편하고 아날로그를 꼭 참고 잘 200년 가까이 청진기만 쓰고 계시는 걸 봐도 존경스럽다. 그리고 다시 얘기 드리면 야 이거는 다 뭔가 갖다 붙이면 새로운 프로덕트가 될 수 있다. 사실 그런 분야가 하나 더 있었는데 그게 자동차였거든요. 자동차야말로 전자기술이나 이런 거에 한참 뒤처져 있었는데 최근 한 20년, 30년, 20년이죠. 2000년 초반부터 확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뭐 자율주행으로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잘못될 수도 있지 이 정도로 확 갔잖아요. 예전에는 나 생명을 다루니까 절대 그런 전자장비를 함부로 도입되지 않던 분야인데도 바뀌었고 제가 보기에 의학도 이제 자동차보다는 좀 늦지만 그렇게 갈 초입인 것 같고 이제 저희 같은 IT쟁이들은 도처에 다 널려 있다. 디지털화할 수 있고 그러니까 AI랑 접목시킬 수 있는 분야도 많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첫 번째 아이템으로 초음파를 잡은 거고요. 이야, 굉장히 핫한 아이템의 단어가 계속 나왔습니다. AI 나왔죠, 디지털 얘기 나왔죠, 뭐 전자공학 얘기 나오고요. 그다음에 초음파 얘기까지 쭉 나왔거든요. 사실은 최신 트렌드를 요 기계에 아까 얘기하는 이 커다란 기계를 여기다 꾸겨 넣으신 거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또 원래 잘하는 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있던 바닥도 생각해 보면 비디오 테이프에 저장되던 이 CCTV 보안 쪽을 세계 최초로 디지털로 만든 나라가 한국이고요. 그리고 MP3도 한국이 사실은 최초였거든요. 물론 MPEG이라는 압축 기술들은 외국에서 왔지만 국제 표준이지만 그걸 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그 아날로그 테이프, 마그네틱 테이프를 이 압축 엔진으로 디지털화 해보자 하는 것도 한국이 최초였고 아까 얘기했던 이제 디지털 비디오 레코더라고 하는 지금 CCTV 이 보안 장비도 한국이 이제 최초였고 저는 이제 그 바닥에 있었고 의학으로 들어와 보니 다 아날로그라
아니 200년 동안 청진기를 쓰면 사실 말 다 한 거잖아요. 그래서 디지털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봤을 때 이제 저는 이제 초음파로 먼저 시작을 한 거고 많은 이제 디지털 장비들, 디지털 솔루션들이 이제 헬스케어 쪽에서 적용되는 게 지금 이제 보는 디지털 헬스케어. 저는 이제 그렇게 이 분야가 오히려 더 많이 이제 할 것들이 많아서 유망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져오셨는데 이걸 가지고 뭘 볼 수 있나요? 초음파. 뭐 이게 작지만 기존의 초음파가 하는 역할들은 다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이게 이제 그 리니어라고 해서 초음파 타입 중에서 이렇게 좀 얕은데 선명하게 보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이 혈관 같은 것들을 당연히 다 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주사 같은 거 넣을 때 특히나 원래 예전에 1억짜리 장비로 주사를 뭐 이렇게 보고 할 일은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휴대용 초음파가 이제 저희가 뭐 시작한 팀이지만 이제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미국 같은 경우도 미국 의대의 70%가 예전에 이제 성진기만 교육시키다가 최근에는 베드사이드 초음파 교육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의대생들 때부터 이제 초음파를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뭐 선생님들 다 익숙하시겠지만 A라인, 그러니까 뭐 동맥혈 잡고 이럴 때 그냥 찌르잖아요. 우리들끼리도 찔러보고 뭐 이렇게 돌 때 병원 실습할 때 서로들 찔러보고 막 그러는데 지금 동맥혈 같은 거 잡을 때 그다음에 이 중심혈 이 정맥관 잡을 때 그다음 PICC라고 뭐 이제 그런 케모코트나 이런 것들 잡을 때 다 이 초음파 가이드로 이제 거의 레코멘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법제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전엔 없어서 뭐 안 해봐서 못했으면 지금은 있는데 과학적인 접근을 해야지 언제까지 블라인드로 할 거냐. 저희가 배웠듯이 환자들이 해부학 교과서처럼 되겠냐. 아니잖아요. 근데 뭐 있는데 뭐하러 리스크를 다 감수하고 할 거냐 쪽으로 이제 가서 초음파는 이제 점점점 이제 프로시저 가이드 하고요. 그다음 또 하나 중요한 목적은 이제 뭐 모니터링입니다. 예를 들면 뭐 이제 그 개원가나 이런 뭐 보건소 같은 데서 큰 병원으로 이걸 보내야 되냐 아니면 내가 그냥 봐도 되느냐 이런 이제 트리어지 할 때 많이 이제 쓰일 수 있고요. 승이냐면은 우리가 만약에 그 수행 맞을 때, 링게 맞을 때 보면 숙련된 의사나 간호사 선생님들이 혈관을 잡으실 때 살이 쪄서 통통해서 잘 안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바늘을 찔러 넣으면 잘 잡아요. 그 어떻게 잡는 거냐면 인체 해부학을 공부를 하면 이 부분에 아마 있을 것이다 라는 그 추측만을 갖고 보이지도 않지만 바늘을 찔러 넣어서 찾는 거거든요. 근데 잘 되면 다행인데 또 잘 안 된 경우가 있죠.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존재하니까. 근데 이제 초음파로 보면서 그러면 혈관이 저기 있네. 내가 바늘 넣으면 바늘도 같이 나와요. 한 화면 안에 그러면 혈관이 내 바늘의 오른쪽에 있네. 그러니까 오른쪽 들어서 밑에 있네. 약간 밑으로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라인을 그러니까 혈관을 잡거나 어떤 시술을 하는 것을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의대생 때부터 좀 더 그런 교육을 강화하고 있고 또 한 발 더 나아가서 의료법적으로 이제 그렇게 할 때 눈 감고 이렇게 찌르지 말고 물론 그것도 아주 경험에 축적되면 좋은 방법이지만 객관화를 위해서 또 의료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명확한 객관적 장비 하에 시술하도록 하는 게 어떨까라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정리를 아주 잘 해주셨는데 네. 한국에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증이라는 제도가 있고 뭐 해외에도 지금 미국에 계시지만 미국에도 인증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런 인증 같은 것도 지금 다 맞고 그리고 추가하고 계신 네. 거죠, 그러니까. 일단 초음파 자체는 그 미국은 뭐 FDA 있고 뭐 유럽은 CE라는 의료 인증이 있고 한국은 이제 식약처 인증이 있는데 뭐 휴대용이라고 해서 기존 초음파하고 인증이 다르지는 않고요. 똑같이 동일한 인증으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도 FDA, 유럽 CE, 한국 식약처, 일본 PMDA인가 뭐 이렇게 있거든요. 일본 의료 인증, 러시아 인증, 중국 인증, 그러니까 거의 모든 국가의 인증을 가지고 있어요. 곧 이제 브라질 인증도 아마 다음 달이면 나올 것 같은데, 네, 거의 모든 인증을 가지고 있고요. 역시 뭐 그런 인증받을 때 특히 한국 시향청이 워낙 또 까다로우니까 뭐 장비의 무게는 100kg가 넘어야 된다 그런 건 없습니까? 아마 인증을 저희가 식약처 인증을 세계 최초로 10년 전, 그러니까 2014년에 받았으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최초니까 이런 거 없었는데 무선이고. 근데 저희는
유럽 인증을 먼저 받았었거든요. 받았었고, 네. 네, 그래서 그 인증 서류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레퍼런스로 했기 때문에 식약처에서도 이제 최초로 하셨고. 그런 또 방법을. 그러니까 일부러 한 건 아니고요. 원래 시장 자체가 사실 한국은 좀 작았고 네. 저희는 처음부터 이제 유럽하고 미국 시장을 노리고 시작을 한 거라서. 그럼 해외 시장은 규모가 얼마나 됐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시작했을 때는 뭐 저희는 뭐 퍼스트 펭귄이니까 거의 시장이 없었죠. 그러니까 저희 의사들도 잘 아시겠지만 결국 이거를 뭐 장비가 좋다고 무조건 쓰는 게 아니고 우리 이제 진료나 이런데 이게 어떤 베네핏을 있어야 쓰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이 여태까지는 전문가 시장만 형성이 돼 있는 뭐 영상의학과 선생님들이나 산부인과나 심장내과처럼 딱 보는 그 시장이 근데 의사 전체로 보면 또 극소수 시장이거든요. 몇 프로 안 되는 시장이라서 적었는데 저희가 그때는 뭐 굳이 산출해 보면 저희가 세계 한 뭐 10위권 안에 한 7위인가까지도 점유 5% 점유해가지고 갔었는데 뭐 말이 5%죠. 엄청 작아요. 시장 자체가. 그런데 몇 천억 시장 정도? 근데 이제 최근에 리포트들은 이 시장이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한 3조, 4조 정도까지 시장이 이제 5년 안에 이제 확대될 거다. 점점 많이 필수품처럼 네. 이제 네. 의사들이 청진기 쓰듯이 그죠. 초음파는 저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초음파는 아주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이었어요. 이게 뭐 방사선과 선생님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어깨에 힘주면서 이렇게 한번 봐라, 그냥 보여주기 이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말 많이 쓰이긴 해요. 근데 앞으로는 더 의대 교육 학생 때부터 초음파를 익숙하게 다루게끔 만드는 그런 분위기인 듯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교육을 받고 나면 당연히 사서와 진료 필드에서 꺼내서 자주자주 사용하게 될 거니까 시장이 이제 천억 단위에서 조 단위로 넘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네, 딱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들 같은 경우도 당연히 아까 했던 소수 그 전문가들보다 이제 더 많은 일과 이제 그러니까 거의 모든 과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쓰는 맞아요. 걸로 확대되지만 또 이제 파라메딕이라고 하는 이 의료인들, 네. 예를 들면 응급구조사나 네. 물리치료사, 물리치료사. 조산사. 네.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른 게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물리치료사나 카이로프랙틱 선생님들도 공식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초음파 자격증만 획득하면. 그리고 이제 옆 나라 일본 같은 경우도 의사들도 쓰지만 접골사라고 유도 전국사인가 뭐 공식 용어가 있어요. 정겹다. 네. 접골원. 예전에 접골원이라고 있었어요. 네. 굳이 미국으로 따지면 카이로프랙틱 이렇게 뼈 맞추고. 그래서 일본은 그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4만 개가 넘고요. 네, 뭐 초등학교든 뭐 중학교든 학교의 모든 이런 그 스포츠는 다 접골원에서 관리할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는데 거기서 역시 또 저희 초음파를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뭐 똑같은 리듬이다. 그냥 이렇게 환자 오면 뭐 찜질해주고 이렇게 기부스만 해주다가 초음파를 정확하게 봐서 뭐 많이 뭐 이렇게 끊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 좀 심각하다 그러면 병원에 보내고 그게 아니라 그냥 물차는 이런 염증이다 그러면 이렇게 정확하게 봐주고 2주 후에 오세요. 이렇게 치료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저기 이제 오른쪽 어깨 회전근개 파열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재활의학과에서 주사를 가끔씩 맞거든요. 갈 때마다 초음파를 봐요. 근데 재활의학과 선생님인데 초음파를 아주 능숙하게 잘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전체 뭐 간 이런 건 잘 못 보시겠지만 자기가 주로 진료하는 부분에서의 초음파 부분은 얼마든지 학습할 수가 있다는 거죠. 굳이 방사선과 전문의가 아니더라도 초음파가 많이 성능이 좋아졌고 또 쓰기도 편해졌고 그죠? 네, 맞습니다. 이 휴대용 초음파도 지금 가장 그러니까 먼저 쓰시는 영역이 사실 뭐 저는 응급에 있었기 때문에 응급이나 뭐 또 개도국의 산모들이나 이제 이쪽을 타겟팅을 했는데 이제 이 그 커머셜한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그런 쪽은 국가가 움직이거나 아니면 ODA라고 해서 공공 기금이 움직여야 되니까 뭐 몇 년에 한 번씩 프로젝트성으로 열려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걸 보고 회사를 운영할 수는 없고 가장 핫한 영역들이 방금 얘기하셨던 이런 근골격이라고 하는 재활, 뭐 신경외과, 정형외과, 통증, 그다음에 스포츠의학 이쪽들이 하는 일들이 뭐 이제 뭐 물리치료도 이렇게 큰 범주로 다 똑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손상을 보고 뭐 주사나 아니면 이제 다른 치료들을 할 때 초음파로 이렇게 가이드 해가지고
50견, 엘보들 있잖아요. 골프 네. 엘보, 그다음에 뭐 카팔터나 이제 이런 거 할 때 저기 쓰이게 질문. 그럼 현재 이 제품이 시작적 허가를 받았으면 이걸 국내에서 구입하려면은 의료기관, 뭐 보건소 같은 공공의료기관, 그럼 의사들, 의과대학교 이런 데만 살 수 있습니까? 저는 버뜩 생각하면 그냥 우리 PT 요즘 많이 배우잖아요. PT 했을 때 좀 안 좋아질 때 근육이나 이런 거 있을 때 그럼 뭐 헬스클럽에 만약에 관장님이 사고 싶다. 우리 회원들 어디 아프다 하면 정말 많이 다쳤는가? 아니면 단순 근육통인지 확인해 보고 싶다. 이제 법적으로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되게 좋은 질문이신데 이게 한국은 이 방사선 의료기기 관리법이 있어요. 그래서 초음파고 뭐 인체 해도 없고 하지만 이게 MRI, CT, 엑스레이, 초음파는 다 방사선 진단기기 영역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예를 들면 내가 보고 싶다고 엑스레이를 사거나 CT를 사가지고 네. 집에서 할 수 없잖아요. 네. 그건 뭐 방사선도 문제도 있고 MRI는 뭐 비싸서 그렇지 사실 그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노출돼서 뭐 문제가 있거나 하지는 또 않잖아요. 네. 근데 다 같이 일반인들이 그냥 원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비의료인들이 원하는 대로 사실 수는 없고요. 초음파는 별 해롭지도 않은데. 법이 그렇게 있고 왜냐하면 그게 의료 제품들 그리고 의료 제품을 표방하는 그런 의료기기들은 일단 규제와 인증이라는 게 이제 꼭 들어가야 되는 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사서 누구든지 해석을 한다면 그 해석에 대한 오류에 대한 부분을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니 저기 밤 하늘에 보면은 박쥐들도 초음파 쓰고 날아다니는데 내가 좀 집에서 좀 쏘면 어때서 초음파? 그 박쥐를 댈 수는 없잖아요. 그러네. 원장님 차에도 초음파는 후방 주차할 때 삐삐삐 맞아요, 있잖아요. 그거 네.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애매한 게 초음파를 쓰는데 영상이 안 보이는 장비가 있어요. 가령 임신했을 때 이렇게 산모 배에다 갖다 대면 애기 심장 소리 들려주는 도플러 초음파, 뭐 산모 초음파, 네. 태아 초음파 있어요. 근데 그건 또 결혼하면 임신하면 선물로 뭐 살 수 있죠. 근데 걔는 영상이 안 보이잖아요. 화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 진단기기 범주에는 살짝 그래서 약간 민감한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진단용으로는 못 사시고, 근데 또 재밌는 게 저희는 동물용 초음파 등록증을 또 갖고 있는데, 그건 농축 쪽이에요. 보건복지부가 아니고. 근데 그 경우에는 또 약간 이 어느 나라든 동물용 이 의료기기는 똑같은 초음파지만 전자제품만 합니다. 전자제품. 그 경우에는 뭐 수의 선생님이 사거나 아니면 뭐 정말 보호자가 사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제가 애매하다고 말씀드린 게 그거고 그걸로 팔면 되겠다. 그렇죠. 그건 저희 학업이고, 그러니까 이제 뭐 동물 보겠다 내가 사는 거에 대한 규제는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구하시는 뭐 선생님들이 뭐 누구든 내가 뭐 이걸 가지고 스포츠 뭐 학과 세대 교수님인데 이걸로 이제 연구를 해서 뭐 두께를 보고 싶어. 그런 거는 또 당연히 괜찮습니다. 법이고. 그래서 환자를 보거나 의학적인 행위를 하는 건 의사로 딱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힐테리온은 기계를 만드셨는데 사실은 이게 새로운 패스트 뭐라 그러죠? 제일 먼저 앞서가는 사람들은 시장을 새로 열어야 되니까 시장에 대한 거를 수요를 이끌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하드웨어를 말씀하셨지만 그런 사람들을 이끌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적으로 교육도 같이 동반되고 같이 얘기하는 것처럼 교육을 동반해서 인증까지 가는 것까지가 필요한데 혹시 그런 쪽은 하고 계신 게 좀 있으신가요? 지금 저희 키메스라고 한국에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의료기기 전시회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내일 일요일까지인데 저희가 내일은 핸즈온 코스라고 해서 이제 저희 초음파로 아까 얘기했던 근골격 이렇게 근육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보는 이제 근골격 쪽하고 그다음에 응급으로 요거 말고 이제 저희 복부형 초음파가 또 있거든요. 이제 응급으로 뭐 장기 안에 뭐 피가 있거나 뭐 아니면 뭐 콩팥이 뭐 커졌나 이런 거를 보는 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 호흡기 이제 감염 질환들 같은 경우에는 폐에 물 찾는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최근에 또 밀고 있는 시장이 이 피부 미용 쪽이거든요. 거기 역시도 블라인드로 합니다. 이렇게 뭐 필러나 보톡스나 또는 지방 흡입 같은 것들. 그래서 근데 그 부분이 아직 초음파가 많이 적용되지가 않았어요. 어려운 영역이라서 피부에 되게 얇은데 5개 층 이상을 봐야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3가지 코스로 그 강사 선생님들 모셔가지고 이렇게 직접 핸즈온 코스라고 직접 해보시는 그런 걸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초음파는 그냥 이 전자제품으로 이제 써보세요. 아니면 뭐 진단키트처럼 뭐 이렇게 써서 뭐 뭔가 나오면 감염이고 아닙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오퍼레이터들이 이 해부학은 당연히 잘 아셔야 되고 그다음에 아는 해부학이 초음파로 어떻게 보이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트레이닝이 필수라 그게 사실 초음파 보급의 가장 어려운 점입니다. 그러니까 장비를 보급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장비를 쓰는 사람이 이렇게 촬영을 했을 때 이게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그걸 이제 판독을 해내는 그 교육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전통적인 방법은 이렇게 오프라인 교육이나 또는 뭐 책이나 또는 온라인 교육이라서 뭐 이제 유튜브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이런 그 교육 매체나 이런 걸 활용할 수 있고요. 근데 나아가서 과연 그것만 있을 거냐? 이게 옛날에 스페셜리스트들 그러니까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이 학교에서나 병원에서 배워가지고 나왔을 때는 이제 그 정도 교육이 통했는데 저희가 지금 10배나 100배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초음파를 보급할 때는 과연 이제 그 교육만 가지고 충분할 거냐? 유튜브를 교육합시다. 유튜브 교육도 당연히 네, 그거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계시고. 네. 그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아니 그럼 판을 바꾸자. 그래서 이제 사실 저희는 AI 쪽을 계속 초기부터 드디어 나왔습니다. AI.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기자님이 좋아하는 AI 나. 네. AI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간 모델이 뭐랑 비슷하냐면 테슬라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런 비유를 많이 드는데 예를 들어 카레이싱 하시는 분들은 좋은 뭐 성능 좋은 스포츠카나 머신을 이미 타고 계시는 거고 저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최초로 이렇게 팬시한 조그만 전기차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기차로 뭐 카레이싱을 하시다는 게 아니고 마트에 가시고 뭐 직장 출퇴근하실 때 출퇴근 용도로 쓰시는데 근데 이제 이분들이 그러면 나는 근데 운전면허인데 장롱면허야. 차를 한 번도 안 물어봤어. 도로주행을 해본 적이 없어. 그러면 그럴 때 이제 여태까지 그걸 도로주행을 시켜드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기존 초음파의 방법이었고 저희는 그러면 아예 자율주행으로 가자. 자율주행을 원하면 그게 막 아주 어려운 길이 아니고 늘 가는 길이나 손쉬운 마트 가는 길 정도면 충분하다 못해 남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는 AI는 약간 다른 AI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우리나라도 AI 기업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주로 타겟팅을 하는 건 진단 영역. CDSS에서 진단 영역으로 뭐 암이 있어 아니면 뭐가 있어 조직 변성이 있어 이쪽을 보는 영역인 거고 저희가 보는 건 그게 아니고 운전, 오퍼레이팅 가이드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초음파를 쓰시는 분들은 어차피 진단 영역으로 잘 가시는 전문가 선생님들이 아니세요. 큰 병원에 보내시는 분들이시는 거잖아요. 그럼 현장에서 근데 보내든 말든 어쨌든 초음파를 찍을 줄을 알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트레이닝이 걸리니까 차라리 어디다 갖다 대시는 거예요 라든지 또는 아예 그러면 근처에 갖다 대면 해서 자동으로 그냥 레포트까지 딱 생성되게끔 하는 게 저희가 지금 현재 추구하고 있는 목표입니다. 아까 CDS에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클리니컬 디시전 서포트 시스템이라고요. 예전에 왓슨이라고 하는 장비가 들어왔을 때 그 의사의 진단을 보조하는 장비로 잠깐 쓰였거든요. 그 말씀처럼 의사의 진단을 도와주는 장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를 생각하시고 그거를 자동화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AI가 옆에서 도와주면서 어시스트로 도와주면서 손쉽게 하게 하고 판독은 의사가 하게끔 하면 그 네. 부분들이 보급이 되겠죠. 네. 그 구석구석에 쓰일 부분이 굉장히 많은 그런 기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구석구석에 쓰는 거를 계속 시장을 찾아야 되는 게 이제 회사의 큰 고민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이렇게 구석구석에 쓸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제품에 관심을 갖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그 시점인 것 같아요. 혹시 끝으로 하신 말씀이나 혹시 이런 게 있으시면 좀 얘기 해주시겠어요? 네. 이 초음파를 보급하는 일이 이렇게 어려운 줄 알았으면 아마 안 들어갔을 것 같아요. 네. 저는 항상 이 창업을 하는 후배들이나 뭐 제가 또 이 겸임부수로 창업 같은 것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뭐 창업사관학교
동문들도 이렇게 지금 케어하는데 보면 다들 창업을 뭐 이렇게 막 돈을 엄청나게 벌고 아니면 뭐 하려고 이렇게 창업을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보통은 몰라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모르니까 용감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예를 들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기존 초음파 회사의 그뭐 어떤 경영인이었거나 아니면 엔지니어였으면 안 들어갔을 것 같아요. 이 바닥이 얼마나 어렵고 기술적으로도 힘들지만 나중에 마케팅에서 얼마나 벽에 부딪힐지. 근데 또 따지고 보면 이 세상을 바꾼 건 그렇게 무모하게 시작을 했지만 그게 세상을 바꾸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아이폰만 해도 그때 PDA를 다 망하고 삼성도 망했고 LG도 망했고 아이팩만 뭐 컴팩만 이렇게 명맥 이루고 그다음에 캐나다도 뭐 있었는데 그 유명한 팜 파일럿 뭐 이런 거만 간신히 있을 정도였는데 잡스가 또 이제 PDA 같은 거 아이폰을 들고 나왔을 때 다들 사실 비웃었거든요. 그게 써봤는데 안 된다. 그러니까 LG는 안 했고 삼성은 혹시 그러고 이제 했다가 지금 이 시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보기엔 뭐 저희는 열심히 이미 들어와 있으니까 할 거고 다른 어떤 창업이나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특히 의료 쪽에 관심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가까운 분이면 말리겠지만 보통은 일단 합니다. 그럼 하게 되면 어렵고 힘든 길이고 하지만 결국 세상을 바꾸는 길들은 하나같이 다 어렵고 힘든 길이고 많은 시도 중에 정말 극소수 이제 성공을 해서 역사에 남는 것.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렵겠지만 그런 어떤 그 선구자의 그 뜻이 있는 분들은 열심히 하시고 필요하시면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말려드리고요. 처음엔 말려드리고 이미 저지르신 분들은 AS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응원합니다. 오늘도 정말 힐스테리온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초음파가 휴대용 엑스키 저는 그냥 뭐 간단하게 뭐 조금 정도 되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가장 최첨단 초음파의 70에서 80%의 퍼포먼스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즉 약 10년 전에 가장 좋았던 최신 초음파와 거의 동급의 퍼포먼스거든요. 솔직히 회사에서 좀 상상이 힘든 정도의 퍼포먼스입니다. 그래서 또 금액도 10분의 1 이하의 금액까지 내려와 있으니까 초음파도 널리 활용도가 넓어지면서 환자들도 육안으로 확인하면 원하는 시대잖아요. 의사도 시술할 때 의료사고 때문에 그냥 눈 감고 찌르는 것보다는 화면을 보면서 탁 하면 얼마나 더 안전하고 환자도 신뢰감을 줄 수 있고 좋은 아이템과 좋은 시장이고 이제 활로를 어떻게 마케팅적으로 많긴 많지만 많다라고 말하는 거와 작은 기회를 헤쳐나가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진짜 우리 작은 프로그램이 좀 힘을 좀 더 보태고 싶고 또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많은 투자자분들 많이 연락 주십시오. 일세로 정말 좋은 어떤 기업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박수 치면서 끝냅시다. 이거 내가 할 말이 없어요. 감사합니다. 잘 들린 거라면 감사합니다.